공부와 어려운 양으로 물건을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건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게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이 옥션웨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옥션웨이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려고 쿠팡에 들어가든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사이트에 딱 들어온 첫 화면인 거예요. 여기는 뭐냐, 물건에 대해서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종합 검색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를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 다 넣어놓는 거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예요. 이 안에, 이 네모 안에, 이 검색까지 이 네모 박스 안에,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시작이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 물건에 대한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관심 있는 거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야 돼요. 경매에서 이걸 먼저 시작을 해서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공매로 들어갑니다. 이 툴이 비슷해요. 공매로 들어가면 공매도 비슷해요. 어때요? 똑같죠, 거의. 위에 공매 검색. 거의 비슷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시작이에요, 시작. 무엇을 할 수 있는 시작?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먼저 무엇을 먼저 공부를 하시냐? 이론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를 먼저 타봐야 되는데 자전거를 이론으로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매, 공매를 어렵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먼저 안전하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놔버렸어요. 어떻게? 경매, 공매는 안전하지 않다고 포장을 해놔버렸어요. 정말 많은 매체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런가 가만 따져보면 뉴스나 기사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봐줘야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볼 건가? 자, 경매 낙찰 받아서요,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반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낙찰 받아가지고 뭐 팔고 사고 이런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여기서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뭐 돈을 잃거나 낙찰 받아가지고 뭐 명도를 했는데 막 3년이 걸리거나, 낙찰받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칼을 들고 오거나, 막 이러한 애들은 너무 자극적이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소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와 뉴스는 어떻게 되냐, 이런 애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여러분들은 시작할 단계에서는 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게.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저게 위험한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그럼 나는 두 가지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나는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한강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는 뭐 기사화할 수 있죠. 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강물에 빠져버렸더라, 이런 거 기사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죠? 자전거를 타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십과 아니면 정말 기사화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특종을 노리는 그런 기사와 뉴스는 여러분들은 그냥 거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권리 분석은, 그리고 이론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 필요한 애들은 가장 간단한 것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권리 분석 중에 가장 간단한 건 경매, 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끝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끝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도 날짜.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정확히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1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접목을 하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 날짜를 찾은 다음에 얘 뒤에 있는 거 다 없어진다. 그런데도 더 간단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항력도 우리가 말할 때 선순위라는 걸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이게 권리 분석 처음과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접목해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이라는 그 이론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용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막 더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등기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막 전세권 막 파고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리나요? 안 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필요 없는 게 부자익금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순위 가등기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 좀 파고들어서 그걸로 제가요 제주에 선순위 가등기랑 전세권 파고들어가지고 투자한 사람을 못 봤어요. 못 봐. 심지어 저도 투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막 공부를 파고 들어가도 그 물건이 좋다는 것도 다른 이야기예요. 이 물건이 좋다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를 기초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경매라는 검색을 했을 때 이 옥션원이 1년에 1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100만 원. 옥션원이란 사이트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안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유형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요? 고민.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곳에 여러분들도 땅 하나 차이더라도 간판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간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물건을 내가 원하는 거를 일단은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검색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언제?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거를요, 지금 경매 물건 자체를 80% 이상, 50% 이하 낙찰된 물건을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걸 제가 한 몇 개월 하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도 여기서 그냥 아파트 검색하고, 지역 검색하고, 클릭하고 끝이었거든요. 끝이었어요, 끝. 아니면 이제 이거를 좀 바꿔야지 매각으로 하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꽤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할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얘와 얘일 거예요. 아니면 특수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있든 없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먼저 정해야 돼요. 첫 번째, 내 투자금.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물건. 투자금은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있으면 이거 곱하기 한 10 정도의 물건은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여윳돈보다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 받잖아요. 대출 받고 혹시나 1, 2천 부족하면 여러분 다 커버합니다. 할 수 있어요. 돼.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얼마죠? 2억.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냐 적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바쁘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하는데도요 2주 걸리고 그랬어요 그때. 왜냐면 잘못하면 문제 크게 되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아파트 이렇게 되겠죠. 검색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아니면 오피스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시간이 괜찮아요. 그래도 시간이 좀 할만해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는 다가구.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해놓고 물건을 검색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디서 그걸 하냐.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면 이 종합검색에서 법원은 이거는 저도 안 봅니다. 그냥 없애야 돼요. 사건번호 얘도 여기 잘 안 봐요. 저는 경매 사건은 여기서 검색을 해요. 내가 물건을 검색하기다 하면 위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얘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 있는 밑에 하위 애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인천으로 검색을 해놓고 사건번호 얘로 검색을 하면 인천 안에 저 사건번호가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전체로 검색을 하면 얘네들이 하위 검색 조건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안 하는 애들을 없애는 얘 잘 안 보고요. 얘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은 당연히 안 보고 그 다음에 매각 길도 잘 안 봐요. 이 정도 여기는 안 봐요. 제가 지번 범위도 안 봐요. 강면 얘도 잘 안 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보는 애들은 뭐냐 이거 물건 현황은 아시다시피 매각됐냐 진행이냐 물건 종류는 많이 보겠죠.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하냐 아파트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이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 최저 가격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주소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실 잘 안 봅니다. 저는 전국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물건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신건으로 전국을 다 봐요. 예전에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검색을 해놓잖아요. 검색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굳이 내가 다 검색하지 않아도 물건을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신건만 검색해도 돼요. 신건은 이제 물건 현황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한 데만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최저 가격을 잘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최저 가격을 잘 컨트롤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지금 아까 2천만 원의 투자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능한 투자금은 곱하기 10을 하세요. 그냥 10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사람 있어요 10에서 20 하죠. 20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담보대출 받고 혹시나 내가 좀 더 필요하면 그래도 신용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최대 금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그래도 2억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물건을 여기서 아파트로 하죠. 근데 시간이 없을 때 아파트만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넣는 게 좋아요. 자,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오피스텔도 처리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사실 정확히 잘 낙찰 받아보면 이거는 분석의 문제일 뿐이지 처리하는 거는 어차피 주거용은 비슷합니다. 그런 빌라. 이렇게 세 개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을 여기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울에 관심 있다. 그럼 서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요. 다만 검색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얘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안 거예요. 이건 다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딱 20개까지만 나와요. 여기가 20개, 이 한 페이지가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찾다가 내가 관심 하잖아요. 이걸 또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쭉 하다가 20개 보고 또 클릭을 해서 또 넘어가 줘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해진 습관이 뭔지 아세요? 폰에서 올리는 거야. 제가 강의할 때 올려서 강의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JP 자체를 이렇게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PPT로 아직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PPT 안 쓰죠. 그리고 우리 부자이커 스쿨에서 강의하신 분들 PPT 잘 안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PPT는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긴 하고 굉장히 많은 스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은요, 요즘은 이게 다 익숙해요. 폰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럼 어때요?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이 이게 또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목록수를 바꾸는 겁니다. 목록수를 100개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 100개의 물건이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계속 20개마다 바꿔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 얘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 100개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양이 몇 개 안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여기가 뭐 한 5번까지 있잖아. 그럼 내가 검색을 할 만하게 되는 거예요. 검색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물건으로 검색하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 물건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좋은 물건이 뭔지 몰라요. 좋은 물건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들이 많이 본 거를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물건 살 때 뭘 보고 사죠? 리뷰.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거, 조회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를 좋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이 조회수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조회수를 보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그냥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주거용은 유찰이 많이 돼서 그렇지. 자, 이것도 뭐 조회수 이렇게 많네요. 이거는 이제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고요. 이거는 좀 많죠. 이건 아마 위치가 좋아, 이 위치가 그래도 월세가 좀 잘 나가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 지역에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과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물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는 내 돈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일 선택 말고 복수 선택을 클릭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다 클릭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 다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한눈에 다 보게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괜찮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건물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단계 사는 거예요. 재단계. 언제 돼지 같은 경우는 저같이 좀 토지까지 많이 투자하는 경우에 하고, 이 건물 면적에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냐,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끔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가구를 찾는 거와 고시원을 찾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얘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건물 면적을. 저 같은 경우는 고시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고시원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크기죠? 그래도 한 60평, 한 80평 정도 건물이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80평이면 80 곱하기 제곱미터니까 3.3 하면 그한 250제곱 정도 되네요. 여기 25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250보다 큰 건물들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검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물건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죠? 상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 상가 건물을 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시원 인테리어거나 아니면 전체가 고시원 건물이거나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건물이 커야 된다는 거죠.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구도 보통 한 80평에서 100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0평 이상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다가구를 좋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자, 이게 250이잖아요? 250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주택에서 다가구를 많이 놓쳐요. 그럼 주택에서 250제곱을 넣어버리잖아요?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전국으로 한번 볼래요?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이런 주택이지만 약간 다가구성 주택들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주택으로 보이세요? 다가구로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주택 안에서 다가구 찾는 거는. 쭉 내려보시면 뭐 얘도 주택으로 보이질 않죠? 방이 많아 보이죠? 얘도. 주택으로 보이세요? 다가구로 보이세요? 다가구인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로 검색한 사람한테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안 해요.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투자처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가구를 많이 이제 알려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좋은 건 알아요. 상가주택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딜레마가 빠진 게 뭐냐면 또 똑같이 이렇게 검색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다가구 검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다가구는 검색이 돼요. 근데 뭐가 검색이 안 되죠? 아까 이런 애들이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주택은요, 최소한 중수 이상이 접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팔린다.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초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주택, 특히 아파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 공인중개 지금 우리 부동산에서 놀자님, 판도라님 어때요? 주택 쉬워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처로 안 봐요. 근데 다가구는 또 요즘은 이제 제가 편견을 많이 깨놔서 다가구는 투자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가구는 검색하는데 이 주택 안에 있는 다가구는 검색을 안 해버린다고요. 이 딜레마가 여러분들 경쟁에서 우위를 해줘요. 어떻게? 검색의 방법의 차이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되는 투자를 만들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됐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매 초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정보를 주는 곳에 있는 정보의 위치와 정보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내 돈에 맞게 이 최저 금액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시간의 종류라고 해서 시간 플러스 뭐 여러분들이 괜찮은 시간까지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관심을 위한 거예요. 관심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종류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소를 선택을 하세요. 주소는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하세요. 왜냐면 이걸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 물건을 계시는 곳이 아닌 여러 다른 곳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물건이 많아져 버려요.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질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씩 해서 내가 만약에 전라도에 있으면 전라도에 있는 걸 해서 물건을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좀 알아요. 저 얼마지.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전라도권이 지나 보면 금방 소진돼 버려요. 검색할 물건이. 그 다음에 다른 걸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해도 전국에 있는 물건 검색합니다. 왜냐면 내가 검색했던 물건이 소진돼 버려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내가 검색해서 안 걸리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재미있어요.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 누가 다가구 낙찰 받았더라 그럼 여기 딱 다가구. 누가 아파트로 돈 벌었더라 그러면 여기 아파트. 야, 요즘 오피스텔이 대세라던데 오피스텔. 아유, 지산이 대사래, 지산. 뭐가 하더라, 뭐. 여기가요, 갈대가 됩니다, 갈대. 여러분들 마음의 갈대입니다, 여기가. 뜨끔하시죠? 이 물건 종류가요, 여러분들 마음의 갈대입니다. 이걸 왜 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도 귀가 엄청 팔랑거려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오피스텔로 돈 낸다 하더라, 오피스텔 보고, 아파트 손 낸다, 아파트 보고. 제가 완전 갈대였습니다. 네, 제가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단계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걸 알려드린 건 뭐냐면 제가 실수했었던 잘못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마시라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너무나 이거를 몰라가지고 6개월, 1년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에 녹이는 정보들은 뭐냐. 제가 몸으로 뛰면서 부딪히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돌아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안 돌아가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게 100m예요, 10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래요. 100m 쭉 가면 돼요.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 처음에는 이리도 가보려고 하고 저리도 가보려고 하고 막 그래요. 아유, 저기 보니까 뭐 꽃이 있던디 하고 꽃도 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m 가는데 하루가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100m를 가는 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리 저리 하다 보니까 하루 걸렸던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단계는요, 쭉 가세요. 100m 일단 가보는 게 중요해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생겼을 때 그 다음에 1000m를 해서 1000m를 또 가보고 그 다음에 2000m, 2000m 가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갈대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다. 됐죠?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시간과 그 다음에 당연히 관심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물건을 확인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을 좀 적용할 수 있죠. 자, 매각 정보로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로 한번 볼까요? 빌라가 그래도 돈이 됩니다. 진짜 수익 투자에서는 빌라만큼 돈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돈이 돼요. 자, 빌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최저가가 그래도 1억 이하는 돼야 내가 1억. 그러면 내가 대출받고 어쩌고저쩌고 낙찰 받으면 한 10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10%까지 안 돼. 20% 하면 어쩌고 1000만 원 해서 하면 그래 한 8천만 원 정도면 내가 보증금 800만 원, 10%니까 800만 원이죠. 하면 그래 1000만 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지만 자, 매각 정보로 와서 이거를 이제 인천으로 한번 볼게요. 인천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다세대랑 오피스를 했어요. 클릭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이제 물건들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건들이 이제 쭉 나오죠. 쭉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냐, 여기서. 예,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70% 이상의 애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물건들인 거예요. 잘 지금 생각해 놓으세요. 보통 오피스텔 빌라는 권리의 문제가 있거나 지역의 문제가 있으면 거의 50%에서 60% 사이 낙찰되거든요. 특히 권리의 문제가 있으면 50% 이하예요. 근데 권리의 문제가 없거나 하면 7, 80%, 90% 낙찰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라가 괜찮은 지역을 잘 몰라요.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 있네, 90%. 이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애가 그래도 위치적으로 괜찮구나. 이걸 좀 리스트업 해놓으세요, 빨랑. 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인천에 있는 그래도 여기 있는 오피스 괜찮은 거구나. 자, 얘도 괜찮잖아요.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대형 빌라 괜찮나 보네. 2층에 어떻게 100%인데 91% 됐네. 자, 지금 언제 누가 낙찰 받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월 19일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할 만한 곳, 내가 인천에 있으면 내가 내 지역이 어디에 뭘 돈 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접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투자 금액 안에서 98%겠네요. 빌라가 98% 낙찰됐으면 굉장히 높게 낙찰된 겁니다. 그럼 여기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낙찰됐는데?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차인이 가져갔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빼고요. 임차인이 가져간 물건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가져간, 얘 한번 볼까요? 봐요. 지금 5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인데 지금 5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물건 자체는 지금 70% 거의 80% 3%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광씨 팰리스라는 물건 자체를 여러분들은 뭐예요? 킵해 놓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오피스텔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면 이 망망 바다 대해에다가 이걸 가지면서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물고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제 알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작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적게 만드는 다음에 그 안에서도 괜찮은 위치가 있는 물건들을 좀 확인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자이커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파트에 적용하면 안 돼요. 아파트는 시세가 너무 잘 알고 투명하고 사람들이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그나마 지금 좀 가격이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는 거지. 아파트는요, 누구나 다 접근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괜찮거나 이 빌라나 오피스텔이 괜찮지 않으면 투자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자, 5천만 원에 누가 입찰 들어왔어요? 이 물건을 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말소기준 권리율 2016년 9월 23일보다 뒤에 있죠. 2018년 2월 3일 끝입니다. 끝. 소액 임차인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5,030만 원 나왔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텔 전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이거 기준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제가 재밌는 사양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오피스텔이 6천만 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자이커님 다음에 또 아니 이게 다른 물건에 또 기준이 돼요. 이 오피스텔의 다른 감정평가는 기준이 된다고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6천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낙찰가 보셨어요? 이 언더리에서 또 여러분들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돼요. 이 언더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여기서 시세 조사만 잘하면 돼. 아, 이거 5천, 저번에 낙찰받으니까, 낙찰받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벌더라? 1000만 원 정도 벌더라? 근데 내가 이 언더에 들어가면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뭐래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뭐다? 이 물건에 내가 투자했을 때, 근저당이 여기고, 전입이 여기니까, 임차인에 대항력 없네, 끝났네. 문제 없네. 됐죠? 그런데 이 물건은 6천만 원 정도인데, 5천 정도 들어가면 되네. 그렇죠? 크기가 이거네.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해보세요.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방법이에요, 업그레이드. 제가 80% 이상, 50% 이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라? 이게 뭐지? 보니까 지금 이 감정평가했던 금액이 또 다른 물건의 감정평가가 되고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니, 얘네들 지들끼리 돌려막기 하는 거야, 돌려막기. 왜? 감정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똑같아. 이게 어떤 다음에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경매해서 정광팰리스 뭐 514호 6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준이 돼서 이것도 6천. 다른 물건이 또 6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알았어. 6천이야? 저번에 이거 5천에 낙찰받았던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5천하고 5천을 이 사이에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한 4,800 정도 딱 입찰 들어가요. 낙찰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죠? 조사하는 게 편해져요. 조사. 어떤 조사만 하면 돼요? 시세 조사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특히 경매로 투자하는 건 뭐냐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쉬운 게 경매예요. 훨씬 쉬운 게 공매도 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있냐? 경매라는 시스템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가 처음 있었다 하면 어려워요. 아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이 이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찾아요. 결국 누구의 실수, 누구의 잘못 찾아요. 저 유명했어요. 거기서. 그거를 제가 경매로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경매도 똑같아요.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만의 자료를 쌓는 거예요. 부자이커님, 이거 언제 일일이 다 합니까? 아유, 왜 어려워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색을 이렇게 하세요. 검색을. 가격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가격을 정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금액 안에서 걸렸잖아요. 그 다음 쭉 내려봐요. 쭉 내려본 다음에 70% 이상을 봐요. 70%. 어라? 뭐야 너. 클릭. 쭉 내려가요 또. 얘도 클릭 넣어놔요.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쭉쭉. 우리 그 쇼핑백을 넣는 거. 넣어놔요. 넣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엄청 벌 수 있다니까요. 사면 이거야 다 이제. 넣어놔요. 넣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쭉 그냥 아침 5시 경매 끝나고 10분만 그냥 쭉 검색을 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87%. 빌라가 80% 나오기 쉽지 않다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과 낙찰자와 임차인이 같으면 이거는 빼세요. 다음에 관심을 넣는 다음에 빼세요. 이건 뭐예요? 임차인 낙찰 받은 거야. 대항력 있는 임차. 이런 건 빼면 되고 그냥 뭐 있는 거 빼면 되지. 이건 뭐예요? 이것도 대항력 없잖아요. 대항력 없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건을 봐요. 누군가가 7천만 원 구입차 됐는데 1억에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차순위가 8천이잖아요. 8천에 낙찰 받았으면 몇 천 버는 거 최소 이분도 수익 내는 금액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가요 지금 2024년 1월 25일에 1억이 안 된 애들이 뭐예요? 8천에 낙찰 받았으면 최소한 3천 버는 물건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3천 버는 물건을 못 찾잖아요. 이렇게 찾으시라고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얘가 있는 물건은 괜찮은 거예요. 이 지역이.
이 물건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또 뭐가 돼요? 또 기준이 돼요. 어떤 기준? 다른 물건의 기준이 돼요. 감정평가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100% 넘어갔잖아요? 뭐야, 임시업종? 뭐야? 근린생활 사무소인데 공동주택을 이용했는데도 뭐야, 몇 명이 들어왔어요? 5명 들어왔잖아요. 이건 뭐야? 건축물 대장 떼봐야 되는 거예요, 또. 건축물 대장 떼보고, 사무실로 있는데도 이렇게 높게 낙찰받아? 그럼 뭐예요, 이건 또? 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물건에 대해서. 아이고, 누가 이방 건축은 대출 안 된다 하던데.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눈으로 접근하십시오. 이것도 뭐야, 위치가 뭐, 그래도 이렇게 낙찰받은 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실질적으로 투자했던 거를 보고, 하면 여기서 지금 뭐야 이게 1월부터 2월 사이에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10개 이상 나오잖아요. 인천에서. 됐죠? 그러면 내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왠지 쓰는 게 이거예요. 구로 들어가는 거야. 저는 계양구에 사는데요. 그럼 계양구 찾으세요 이렇게. 그럼 계양구 물건 또 나올 거 아니야 쭉. 그렇죠? 쭉 나온단 말이야. 이걸 또 보는 거야 쭉. 쭉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걸 물고 보지 마요. 76% 낙찰 받네. 들어가요. 들어가. 태양력 없잖아요. 핀란드에 70%에서 76% 낙찰 받으면 그래도 높게 낙찰 받은 겁니다. 이걸 왜 그러는데? 왜 3명이 왜 들어왔는데? 내가 계양 사는데 이거 왜? 조사하면 눈을 여러분들 한 번만 쭉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저랑 뭐 재개발 분류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 근처에 가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낙찰됐을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물건이 또 나오면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비슷한 물건이 지금 주변 검색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 클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투자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 공매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뭘 하면 돼? 공매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결국은 내가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버립니다.